자, 이제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들 회계에 대한 목적 그리고 회계의 의 대해서 좀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아까 키워드 배웠던 거 현재와 과거에 대한 키워드가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기엔 너무 첫 시간부터 팍팍했죠. 네, 계속 갈게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 정보 이용자에 기초한 회계의 구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회계는요,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교과목 이름이죠. 기초 재무회계고요. 그리고 관리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계 정보는요, 누구나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나 볼 수 없을까요? 그쵸, 여러분들? 누구나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어디서요? 우리가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기업들의 회계 정보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회계를요, 재무회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관리회계는요, 그렇죠. 경영자만 볼 수 있는 회계를 우리가 관리회계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관리회계다라고 하면 재무회계랑 차이는 뭘까요? 맞아요. 기업의 내부 정보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편의점에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했다고 얘기해 볼게요. 편의점에서 어떤 도시락 하나 딱 잡았습니다. 딱 바코드를 찍었어요. 삐빅 찍으면, 자, 판매 가격 10,000원. 하지만 원가는 3,000원이지. 너는 7,000원의 호구다. 호갱. 이렇게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 제품을 판매할 때는요, 뭐만 나와요? 그쵸.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만 나오죠. 이 정보를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은 정보예요. 자, 그런데요, 뭐는요? 3,000원이라고 하는 그 도시락의 원가는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내부에 있는,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만 알고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회계는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무회계의 영역하고요. 우리 회사 경영자에게만 보여주는 관리회계, 이렇게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계를 조금 공부하셨다면 이 재무회계는요, 누구나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일정한 룰, 원칙이 있는 거고요. 이 관리회계는요, 경영자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룰이나 원칙은 없이 경영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혹은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회계를 관리회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 회계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냥 막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요. 그 양식을 우리가 재무제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재무제표는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발표 수업한다. 그쵸. 엄청 싫죠? 네. 발표 수업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요? 엑셀이요? 그렇죠. 파워포인트 만드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요, 여러분들? 그렇죠. 발표의 꽃은 PT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회계도요, 이 정보를 줄 때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무언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걸 바로 재무제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는요, 외부 정보 이용자의 회계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자, 왜 제한하냐면 우리 회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이 제공해주는 회계 정보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쁜 기업이요, 별로 좋지 않은 기업이 장난을 쳐도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계사가 아닌 경우에. 그 회사를 감사한, 그 기업을 감사한 감사인이 아니고서야 그걸 적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재무제표라는 건요, 기업의, 그렇죠, 이 재무 상태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어렵게 봤는데요, 현재의 재산, 현재의 빚, 현재의
진짜 재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재무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렇죠. 과거에 얼마나 돈 벌었고 과거의 돈을 얼마나 썼느냐 라고 하는 이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재무제표 역할은요, 이 자본시장에서 희소한 자원이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무한대인가요? 한정적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뭐 용돈 받은 거에서 혹은 아르바이트비 받은 거에서 꼭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가능한 부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격 대비 높은 효율성을 찾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부기와 회계의 차이는요, 우리가 서서히 보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은 얘기를 해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회계가 부기고 부기가 곧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배우냐 라고 할 때 바로 일정한 회계 기준과 회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 회사가 돈 되게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내 월급은 안 오르지? 우리 회사가 분명히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해주지? 아니면요, 내가 지금 돈 투자하는데 진짜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그쵸, 마음 아픈 분들 있죠. 뭐 신라젠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 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가진 거죠. 뭐 오스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가 정말 룰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뭔가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점검하기 위해서 회계 감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공인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공인회계사에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준이 바로 회계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이상한 게 써있죠? 갭.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말은요, IFRS죠? 맞아요, 여러분들. IFRS가 옳은 표현인데 아직도 갭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갭은 미국 거고요, IFRS는 유럽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건 미국 거 갭을 많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갭에 의한 회계 처리 갖고 얘기했었는데, 이 중심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 기준인 IFRS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뒤에 우리가 끝날 때쯤에 한번 재미삼아서 이렇게 한번 쭉 얘기해 볼 거지, 지금 막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감사 보시면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 어떤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규정, 자, 감사 의견, 자, 우리는 뭐 땡땡 주식회사의 재무지표를 감사했는데 뭐 보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회사가 문제 없는 거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회계 감사라고 하는 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안 좋은 회사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계 감사는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가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GAAP라고 하는 갭이나 혹은 IFRS, 이 룰, 규칙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라고 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뭐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룰에 따라서 그냥 처리를 잘했다 잘못했다, 룰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지, 와, 이 회사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다, 와, 이 회사 쓰레기 같은 회사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절하게 룰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룰은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GAAP라고 얘기하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얘기하는 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요, 이 갭을 안 쓰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바로 이 IFRS입니다. 즉 국제회계 기준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유럽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IFRS를 조금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뭐, 이거 K 방역이다라고 하죠. IFRS도 K입니다. K IFRS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규정을 조금 도입한, 우리나라 것을 조금 입힌, 자, 그런 회계 기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표 1에 보시면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게 바로 KIFRS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요, 바로 아까 봤던 GAAP라고 하는 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요, 우리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회계 기준, 혹은 우리가 비영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IFRS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 어려운 건 갭이고요. 내려가서 좀 쉽습니다. 제일 쉬운 건요, 정부회계나 비영리 기준이 제일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아주 별도의 회계 처리여서 위에 있는 3개하고는요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회계 원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진짜 회계 원리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회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장부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할 거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볼게요. 목 좀 푸시고요. 예, 좀 돌려보시고, 손도 좀 푸시고. 그쵸. 재미없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녹화해서 제 목소리 들어보면 정말 잠자기 좋은 목소리예요. 예, 저도 잘 때 제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좋음이 잘 오는 그런 목소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가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회계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 혹은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회사 설립합니다, 여러분들. 회사 하나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하나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회사 하나 만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그렇죠.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들리진 않지만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템이죠. 뭐 할 건지 하는 거죠. 뭘로 돈 벌 건지. 맞아요. 아이템이 수립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기업에 목표가 있어야 되죠. 우리 기업은 뭐 할 건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건요. 그렇죠. 돈이죠, 여러분들. 맞아요. 회사를 설립하시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아이템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요. 맞아요.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돈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가 뭐 투자 설명회라는 것도 하고요. 우리 뭐 창업 동아리 같은 거 만들 때도요. 뭐 사업 보고서라는 거 작성하시게 되어 있죠. 왜요, 여러분들? 뭐든 우리가 사업한다, 기업 활동한다 라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돈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요. 저기 엄마랑 아빠는 되게 소액 아닐까요? 우리가 기업을 설립하는데 엄마 100원만 투자해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요. 그렇죠. 뭐 은행권이죠. 뭐 금융권에서 돈 대출 받으시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 투자자를 유치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돈을요, 대주는 쪽이 있습니다. 조금 안 보이시나요? 우리가 필요한
돈을 대주는 쪽에 있습니다. 그쵸? 우리 오른쪽에서 이렇게 돈을 대줍니다. 아, 너 되게 아이템 좋은 것 같아. 너 굉장히 이거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좋아 보여. 내가 돈 투자할게. 내가 돈 대줄게. 라고 하면, 그렇죠. 돈을 대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회사에 돈 생겼어요. 뭐 하시면 될까요? 그쵸. 사업하셔야 되는데, 사업하시려면요. 그쵸. 뭐, 건물도 우리가 임대하셔야 되고, 임차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쵸. 사무실도 우리가 차려야 되고, 뭐,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일단 뭐 필요한 뭐 책상도 사게 될 거고 컴퓨터도 사게 될 거고 뭐 인터넷도 설치하실 거고 막 그렇게 기업 활동 하셔가지고 돈 벌면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기업 활동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이렇게 필요한 돈을 대주고 이렇게 투자받은 금액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기업 활동에서 번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 이걸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이다 라고 좀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들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자, 투자하셨어요. 투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투자 받았어요. 혹은 부모님에게 투자 받았어요. 근데 투자 받은 건요. 잘 되면 돌려드리는 거고요. 잘 안 되면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투자입니다. 자,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준다고 했을 때 정보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재산, 우리 현재 기업의 빚, 그리고 우리 현재 기업의 진짜 재산 이렇게 좀 표현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진지하게 들어갈게요. 자, 회계에서는요, 우리 재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셋이다 혹은 에셋이다 라고 하는 자산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갚아야 되는 빚을 우리가 부채다 라고 표현하고요. 진짜 재산을요,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본이다 라고 부르고요. 혹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빚을 빼서 순수한 자산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순자산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두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회사가 과거에 번 돈이 있고요. 쓴 돈이 있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붓돈 같이 생겼네. 자, 번 돈을요, 우리가 앞으로는 수익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쓴 돈을요,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계는요, 요 5가지 가지고 정보 주는 걸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 기업의 재산, 앞으로는 자산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되는 빚, 부채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 회사의 진짜 재산, 자본이다 라고 좀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이 10억짜리예요. 근데 은행에서 8억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얼마짜리일까요? 그렇죠. 실제 가치는 2억 대지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번 돈은요, 예, 맞아요. 그냥 돈 번 걸 우리가 수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쓴 돈을 비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5가지 가지고 우리가 회계학을 좀 이해할 건데요. 회계 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규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1494년 루카 파치올리아가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즉, 회계 등식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친구한테 받을 돈이 3만 원 있어요. 왜 3만 원이 있을까요? 그렇죠. 친구가 빌려간 게 3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등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너와 나의 금액이, 너와 나의 숫자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등식이에요. 여러분들, 저 은행에서 대출금이 1억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1억 있습니다. 은행은 저한테 얼마 받아야 될까요? 1억 받아야 되겠죠. 왜요? 제가 빌려간 게 1억이니까 빌려준 놈도요. 1억 받아야겠죠. 이렇게 양쪽의 금액이 같아지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회계 등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등식은요, 바로 식 1번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부채 뺐더니 자본이다. 혹은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라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사업 시작했어요. 자, 사업 시작했더니, 자, 부모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얘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5억 투자해 줄게. 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은행에서 2억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돈 대준 게요. 총 얼마 대줬어요? 7억 대줬죠? 그럼 저는 얼마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7억 가지고 있겠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저는 지금 자산이 7억, 재산이 7억 있는데요. 2억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고요. 갚아야 되는 빚이고요. 5억은 부모님한테 투자 받은 겁니다. 여기도 가능하겠죠? 7에서 2억 빼면 5. 혹은요, 7억은 2억과 5억의 합. 이렇게 보자는 게 회계 등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한번 이 회계 등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회계 등식을 이야기할 때, 자, 일단 나눌 겁니다. 우리가 뭘 나눌 거냐면, 이 정보에 대해서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현재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과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현재에 대한 정보는요,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재산, 우리 기업의 자산, 현재 우리 기업이 갚아야 되는 빚, 즉 뭐라고요? 부채, 그리고요, 우리 기업의 자본, 이렇게 세 가지고요. 과거에 대한 건요, 과거에 우리 기업이 돈 번 거, 수익, 돈 쓴 거, 비용, 이렇게 5가지 가지고 우리가 회계 등식을 좀 이해할 건데요. 이제부터 조금 유치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회계학을 접근할 때 조금 유치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유치하게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 손이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왼손 한번 쫙 펴보실까요? 왼손? 왼손 한번 쫙 펴볼게요. 자, 좀 따라와 주세요. 왼손 한번 쫙 펴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업 활동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요. 그렇죠, 돈이죠? 우리한테 돈 대주는 쪽을요, 돈 대주는 쪽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 좀 이해할 건데요. 저 좀 보실까요? 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가운데로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손을 가운데만 나눠볼게요. 그럼 이제 크게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나누시죠. 그렇죠. 뭐 레프트 라이트로 보셔도 되고요. 뭐 레프트 라이트로 보셔도 되고. 자, 왼쪽과 오른쪽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냥 재밌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엄지 한번 내려볼까요? 엄지 한번 접어볼까요? 엄지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엄지 한번 내려볼까요? 엄지 이렇게 살짝 내리시면요, 어느 쪽으로 가요? 엄지 이렇게 접으시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죠. 그쵸? 예. 자, 그럼 엄지 접혀 있죠? 엄지 접으셨죠? 자, 엄지 접은 거 한번 올려볼까요? 엄지 한번 올려보시면요, 그렇죠. 다시 왼쪽으로 올라가죠. 다시요, 여러분들. 자, 엄지. 자, 이 상태에서 엄지.
엄지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볼게요. 엄지 내려보시면요. 그렇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시겠죠. 오른쪽으로 내려오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손가락. 검지 한번 해볼까요? 검지 한번 내려보실까요? 검지 한번 내려보시면. 자, 검지 내려보시면. 그렇죠. 왼쪽으로 내려오죠. 올려보실까요? 올려보시면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엄지랑 반대점인데 엄지는 내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요. 엄지는 올리면 왼쪽 위로 올라가고요. 검지는요. 내리시면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요. 올리시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자, 가운데 손가락 중지 한번 해볼까요? 중지도요. 힘드시겠지만 중지도 한번 내려보실까요? 내려보시면 그렇죠. 왼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지 올리시면요. 그렇죠.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왼손가락으로 보셨을 때 경계로 보실 때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시면요. 왼쪽에는 엄지는요. 내려가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검지랑 중지는요. 내려가면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회계의 기본은 끝났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계 등식에 대한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